안녕하세요. 모델링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답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에서는 리깅을 위한 모델링,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을 만들도록 아주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토폴로지입니다. 리토폴로지는 쉽게 말해가지고 토폴로지, 즉 점과 점들이 연결되는 구조, 면의 구성을 다시 만들어서 최적화하는 건데요. 3D 작업을 하다 보면 렉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버텍스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멈추기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오브젝트도 점이 많으면 렉이 걸리고 멈추고 튕기고 그러는데 리깅을 한다는 것은 움직임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움직임까지 들어간다면은 이게 감당이 되지 않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블렌더가 응답 없음 뜨고 튕기고 난리나는 거죠. 블렌더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긴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점이 많으면은 렉이 걸리고 멈추고 튕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을 줘야 되는 오브젝트, 그런 개체는 리토폴로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개체도 실시간 그래픽이 사용될 오브젝트는 리토폴로지라는 최적화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움직인다고 해서 렉이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그래픽이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은 다 리토폴로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 작업점이 적게 들어가지만 모양은 같은 이런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리토폴로지를 안 해줘도 되는 경우는 단순 이미지를 렌더할 때, 그러니까 이제 작업할 때만 렉이 안 걸리면 돼요. 출력은 어차피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 한 장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리토폴로지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점이 많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초고퀄리티 영상을 만든다. 그럴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리토폴로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점이 적게 들어가니까 곡선 표현 같은 게 좀 부드럽지 못해요. 자세히 보면은. 근데 그런 거는 엄청나게 초고퀄리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리토폴로지보다는 조금 버텍스를 많이 쓰더라도 퀄리티 높은 걸 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리토폴로지라는 최적화 작업을 꼭 해줘야 하고, 물론 이게 리토폴로지 작업이 너무 귀찮으면 처음 제작할 때부터 리토폴로지를 안 해도 되게 이렇게 점이 많이 사용 안 되게 제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점을 적게 써서 리토폴로지라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리토폴로지는 3D, 특히 움직이는 개체를 할 때는 꼭 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리토폴로지를 하는 방법은 이미 여기저기 많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리토폴로지 하는 영상을 올릴 거지만 지금 당장 올릴 것 같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많은 리토폴로지 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토폴로지 하는 방법을 검색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면은 균일하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리깅이 아니더라도 많이 언급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면은 사각형으로 제작하는 것이 제일 좋고 삼각형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사각형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각형은 쓰면 안 됩니다.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제 일단 게임 엔진 유니티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만든 3D 모델을 유니티로 가져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다각형들이 전부 다 삼각형으로 변해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는 분명 사각형이고 오각형이고 사각형이고 그러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사각형이 아니고 다 삼각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투명하게 나온 건 제가 노멀을 조정 안 하고 넘겨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자세히 보시면은 다 삼각형으로 바뀌어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게임 엔진 유니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어지간하면 사각형 사용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넘어가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데 왜 사각형을 쓰라고 하나요? 그냥 삼각형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삼각형으로 해도 됩니다. 삼각형을 해도 되는데 왜 삼각형을 하지 말라는 거냐면은, 사각형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할 때 있어서 편집이 용이해요. 이렇게 사각형을 루프 선택을 하면은 다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삼각형 같은 경우는 루프 선택을 해도 선택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 기능들 중에서 삼각형이 들어간 메쉬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사각형이 적용된 메쉬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을 할 때는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제작을 해야 되고, 사각형이 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는 부득이하게 삼각형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각형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각형은 왜 사용하면 안 되냐면은, 여기 넘어갔을 때 오각형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 나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잘 나오긴 하는데 사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 선이 그어져서 삼각형이 될 줄 알아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졌잖아요.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삼각형입니다.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고 삼각형이요. 삼각형 두 개가 합쳐서 사각형이 된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거를 사각형이라고 하지 않죠. 이건 삼각형 두 개가 합쳐진 사각형이에요. 하지만 이거 3D상이기 때문에 점이 4개니까 사각형인 겁니다. 그런데 오각형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만 오각형은 어디에 이렇게 선이 생길지 몰라요. 선이 이렇게 생기는 게 어디에 생길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이것도 자세히 이렇게 막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디에 선이 그어질지 알아요. 사각형처럼 이 사각형도 이렇게 보면은 구분이 가잖아요. 이 오각형도 자세히 보면 구분이 가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컴퓨터가 어떻게 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을 할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는 오브젝트, 특히 뭐 주요하게 꺾이는 관절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데에다가 이런 오각형이 들어가 버리면은 면이 깨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각형 이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아니더라도 오각형 이상, 육각형, 칠각형 이런 애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면을 균일하게 방금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방금 이제 왜 사각형을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면을 왜 균일하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면을 정사각형으로 한 게 있고요. 정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만 만든 게 있고 토폴로지 흐름이 엉망인 상태, 균일하지 않은 상태인 이런 개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를 심어가지고 애들한테 움직임을 줄 건데요. 움직임을 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자세히 보시면 미묘하게 조금 달라요. 근데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웨이트 페인트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 웨이트 페인트라는 게 결국은 이 본에 이 메쉬가 얼만큼 접합이 돼가지고 따라갈 걸지를 결정하는 건데 웨이트 페인트를 이제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딱 그어 보시면은 이렇게 균일한 거는 웨이트 페인트가 균일하게 들어가요. 삼각형도 사실 삼각형 자체도 지금 균일하게 삼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보시면은 이것도 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들인데 균일하지 않죠. 토폴로지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움직였을 때 그만큼 면이 찌그러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나는 이만큼만 움직이고 싶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색이 칠해졌죠. 그러니까 이 본에 여기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균일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움직임을 줬을 때 본을 움직였을 때 이 메쉬가 특정 부분이 일그러지게 깨지게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면은 균일하게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을 균일하게라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두 번째 예시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보시면은 이렇게 웨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리깅을 했을 때 움직이는 모양이 완전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균일하게 했을 때는 깔끔한데 균일하지 않을 때 이 면의 흐름이 엉망일 때 이건 뭐 사각형이 이건 정사각형인데 이건 뭐 직사각형들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이제 움직임을 줬을 때 많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부드럽게 되는데 여기는 각지게 되고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이 많이 없죠. 여기가 텅텅 비어 있죠. 균일하지 않은 거죠. 여기는 큰 사각형인데 여기는 작은 사각형이고 물론 사각형을 항상 동일하거나 비슷한 그런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용 목표나 뭐 경우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요. 정답은 없다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떻게 했을 때 괜찮다 뭐 그런 게 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균일하게 가야 제일 깔끔하게 리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 할 때 면은 균일하고 사각형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리깅 애니메이션 그런 거를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분리된 오브젝트, 결합된 오브젝트입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런 모델들을 하나의 메쉬로 만들 때가 있고 여러 개의 메쉬로 좀 분리를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리깅이 다 적합하냐? 그거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많이 해보면서 익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경우는 이렇게 분리가 된 거고 얘들은 한 개의 개체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건데요.
네, 여기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동작을 줘보시면요. 얘들은 점과 점, 그러니까 면과 면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도 부드럽게 꺾여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구멍이 안 나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 얘들이 접착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물론 이거를 웨이트 값을 잘 적절하게 수동으로 잘 조정을 하면 돼요. 지금 이게 자동 웨이트를 했는데 수동으로 조절을 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동으로 하나하나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수동으로 하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단일 개체면을 리깅하는 데 상당히 편해지고, 이렇게 개체가 분리되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해지고, 또 아예 리깅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라,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얼굴하고 눈을 붙여놓는 거는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당연히 따로 해야죠. 근데 이건 따로 해도 괜찮은 게, 이 머리, 이 눈은 이 머리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눈하고 머리가 이 본 하나에만 적용이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본이 움직일 때 얘들이 다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체들이 한 개의 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본 하나에 애들이 다 들어간다. 그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별개의 개체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별개의 개체라는 게, 그러면 애들 그냥 조인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다른 개체입니다.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룹으로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얘랑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연결되는 선택 L키 누르면 확인할 수 있는데, L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붙지 않은 애들만 이렇게 딱 나와요. 분할된 애들. 얘들은 다 별개의 개체입니다. 별개의 개체가 한 개의 오브젝트로 합쳐진 거지 한 개의 개체가 한 개의 개체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인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여기로 돌아가지고 이 한 개의 본에 이렇게 떨어진 여러 개를 넣을 때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머리가 움직이면은 얘가 움직이는 만큼 얘도 움직일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 팔 같은 경우도 이제 팔찌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팔이 움직였을 때 이 손하고 이 팔이 동일하게 같이 이 본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얘들을 이렇게 별개의 개체로 해줘도 돼요. 그리고 이건 별개의 개체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손목에서 이렇게 팔찌가 튀어나온 경우는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도 합니다. 약간 조금 정말 로우 폴리, 그러니까 아까 말한 리토폴로지처럼 약간 최적화를 위해서, 정말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별개의 개체가 아니고 손하고 팔찌하고 막 이어져 있게 이렇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최적화를 생각했을 때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쨌든 사용 목적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별개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방금 이런 팔찌의 경우는, 팔찌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아까 눈도 그렇고 한 개의 본에 다 사용이 될 거니까 이렇게 별개의 개체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정도. 분리가 되어야 리깅하기 편할지, 결합되어 있어야 리깅하기 편할지, 그런 거는 솔직히 직접 리깅을 해보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본을 내보내고 불러오게 할 때 설정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본 끝마다 본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특히 유니티나 뭐 다른 프로그램을 넘겼을 경우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을 FBX로 내보내기 위해서 셀렉 오브젝트 넘버 1, 2, 3 내보낼게요. 그 다음에 FBX를 다시 임포트 하겠습니다. 1, 2, 3 이걸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본이 하나씩 더 위에 추가가 된 게 보이시죠? 이러면은 본이 끝에가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뭔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내보내기, 불러오기 설정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하냐면요. 이 끝에 추가되는 게 내보내기를 했을 때, 내보내기를 하셨을 때 아마추어에 보시면은 애드리프 본이라고 있습니다. 애드리프 본이 방금처럼 손끝 발끝에 추가가 되는, 뭔가 본이 추가가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dd 리프본을 유니티로 넘기기 전에는 끄고 넘기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FBX 끄고 넘긴 다음에 유니티에서 그 파일을 불러와야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블렌더로 다시 불러올 때는 add 리프본을 체크하고 그냥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불러올 때는 임포트에서 FBX에서 아마추어에서 이그노어 리프본을 제거하고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니티로 내보낼 때는 내보내기 설정에서 리프본을 제거하고 애드하지 않고 내보내고, 다시 블렌더로 불러올 거면 애드 리프본을 해놨다가 가져올 때는 리프본을 끄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유니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익스포드 FBX 해가지고 아마추어에서 리프본을 애드하지 않고 내보내서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애드 리프본을 체크하고 내보내가지고 해보시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을 내보내기 불러오기 설정을 할 때 애드 리프본 이거를 약간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약간 오류를 조금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리깅을 위해서 모델링 그리고 본을 내보내는 것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뭐 리깅을 하는 방법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